이 습관, 당신을 10년 일찍 보냅니다.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 95세 노의사 김성훈의 삶의 기록.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간의 삶과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노의사 김성훈입니다. 제 삶은 마치 한 권의 거대한 책과 같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웃음과 눈물, 희망과 절망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특히 노년의 삶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황혼역에 접어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0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습관들은 마치 우리 삶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소중한 시간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절망감을 안겨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러한 함정을 피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등대처럼 저는 여러분의 노년이라는 항해에 안전한 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70대 환자였던 박 선생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은퇴 후 홀로 남겨진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세상과의 문을 닫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고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그의 모습은 마치 껍질 속에 갇힌 달팽이와 같았습니다. 끼니는 대충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웠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했고 늘 불안하고 초조해했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75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무관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린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70대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7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중년의 노력을 통해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가치를 지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실현하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시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마치 정원의 아름다운 꽃처럼 노년의 삶은 세심한 관심과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저는 95년 동안 쌓아온 삶의 지혜와 의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70대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최악의 습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여러분은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설계하고 후회 없는 삶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잘 그려진 한 폭의 그림처럼 건강, 인간관계,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의미는 아름다운 노년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최악의 습관 1. 사회적 고립과 단절, 마음의 벽은 건강의 적이다. 70대에 접어들면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은퇴는 직장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배우자의 죽음은 깊은 정서적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바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치 홀로 남겨진 섬처럼 우리는 외로움과 단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수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고립이 노년의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며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 기능 저하 질환, 그리고 우울증의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 위험을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연결이 단순히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마치 생명선과 같이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제 환자였던 최 할머니는 72세의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살았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뜸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했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은 할머니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결국 몇 년 후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할머니의 사례는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면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들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하거나 찾아뵙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안부 전화 한 통이 있고 지냈던 소중한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은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최악의 습관 2. 운동 부족. 몸은 움직여야 생명을 유지한다. 70대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동 부족은 노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근육량과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는 균형 감각 저하, 낙상 위험 증가, 골절,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점점 녹슬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노화 과정을 늦추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놀라울 정도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노화라는 시계바늘을 늦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0대 이상 노년층에게 매일 최소 3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체조, 요가 등 어떤 운동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여 낙상 예방과 골 건강 유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령 들기, 밴드 운동,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 등 다양한 근력 운동을 통해 우리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지어진 집처럼 튼튼한 근육과 뼈는 우리의 노년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뇌 혈류량이 증가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며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활기찬 신체 활동은 마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는 것처럼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복감을 불어넣어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0대 후반에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 증세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습관 3. 영양 불균형.
몸의 기초를 허무는 잘못된 식습관. 70대에 접어들면 입맛이 변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등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홀로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영양 불균형에 빠지기 쉽습니다. 간편하게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오랫동안 익숙해진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마치 부실한 재료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집니다. 특정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영양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들이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12 등의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반대로 나트륨, 설탕, 포화 지방 등의 섭취는 과다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 뼈 건강 악화,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각종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치 낡은 자동차에 잘못된 연료를 넣는 것처럼 영양 불균형은 우리 몸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김 할아버지는 평생을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셨고 결국 78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오랜 치료 끝에 겨우 회복하셨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졌고 삶의 질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사례는 잘못된 식습관이 노년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마치 잘 가꿔진 밭에서 건강한 작물이 자라나듯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더욱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콩류, 살코기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 근육 손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계획하고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숙련된 요리사처럼 지혜로운 식단 관리는 우리의 노년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최악의 습관 4. 만성적인 수면 부족, 몸과 마음의 재충전 실패. 잠 못 이루는 밤은 노년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면서 잠들기가 어렵거나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등 다양한 수면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수면 부족을 간과하고 방치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엔진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과부하가 걸려 고장이 나듯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 몸과 마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을 넘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이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편안한 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밝게 비추고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이러한 중요한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지 기능 저하, 집중력 감소, 기억력 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화되어 각종 감염 질환에 취약해지고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 발병 위험도 증가합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후에 흔들리는 배처럼 수면 부족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70대 이후에는 더욱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7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빛을 내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잠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등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수면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면 문제가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면제 처방이나 수면 습관 개선 등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치 숙련된 조련사처럼 수면 전문가의 도움은 우리의 수면 습관을 바로잡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악의 습관 5. 삶의 목적 상실과 무기력, 마음의 엔진을 멈추라. 70대에 접어들면 은퇴, 배우자의 죽음, 신체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삶의 의미나 목표를 잃어버리고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전에는 직장에서의 성공, 자녀 양육 등 뚜렷한 목표가 있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그저 흘러가는 대로 보내는 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고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삶의 활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수명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나침반처럼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줍니다. 제 환자였던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깊은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이전에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은퇴 후에는 할 일이 없어졌다고 느끼며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해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는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고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사례는 삶의 목적 상실이 노년의 삶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삶의 목적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입니다. 마치 활짝 핀 꽃처럼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향기를 선사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작은 목표부터 세워 실천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은 우리에게 설렘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불행하게 만들고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건강, 인간관계,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의미는 아름다운 노년을 연주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노년은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